앞으로의 칼날 주식 시작합니다. 이제 11월 1일 장을 시작을 하겠죠. 뭐 이제 내일부터 첫 11월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의 추억이 올해도 맞다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올해 10월에 또 마지막 후반부가 좋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디커플링 또는 월초 효과로 적어놨어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디커플링, 미국 정신은 신고가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자, 미국 정신 신고가인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커플이 아닌 D 부정사를 넣습니다. 디커플링이 또 계속 지속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6월 이후부터 7, 8, 9, 10 4개월 연속 약간 계속 고점을 낮췄고 또 이제 월 말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월 초에 강했던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래요.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야, 참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봤더니 또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네, 다우지수 3대 지수인데 야, 이거 보십시오. 꾸역꾸역 뭐 일중 다우지수, 나스닥, S&P 꾸역꾸역 당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뭐 아시겠지만 일봉상 양봉 마감한 거죠. 양봉 마감한 거고 그 전에 조금 일찍 끝났던 유럽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강 마감, 프랑스도 후강 마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신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야, 매번 뭐 미국 신고가 이야기해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미국 증시가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다우, S&P, 나스닥을 같이 보는데 일단은 뭐 지수가 다우 지수입니다. 35,800선 그쵸, 이게 다우 지수고 S&P 500이 4,600선, S&P 500 지수입니다. 500개 종목이겠죠. 이게 나스닥 15,500인데 월봉을 한번 보면 상황이 달라요. 최악의 9월을 보냈던 미국입니다. 항상 9월은 떠나라는 월가의 격언을 그대로 이번에도 답습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7% 오르면서 이 상승 저항형이라고 그러죠. 이 힘이라면 뭐 8월 11월 달에 다시 14,500선까지 내려오기는 뭐 상식적으로 현재로서 조금 낮죠. 더 가고 시고는 다음의 문제. 하지만 신고가로 다시 마감한 10월의 미국 증시는 꽤 좋았다는 거.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9월에 거의 5% 빠졌었는데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많이 빠져있었죠.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뭘로 가지고 올렸을까요? 실적 시전. 그러니까 실적으로 당겨버린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당겼어요. 한국도 실적 잘 나오는데 미국은 실적으로 당겨버렸네.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사실 딴 게 없었어요. 뭐 부양책 잘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간단히 좀 주변 변수를 볼까요? 일단 미국은 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금액을. 인프라 투자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다리도 놓고 학교도 놓고 철도도 놓고 하는 거죠. 근데 금액 자체를 1조 8천억 달러 많이 축소를 했는데 축소하다 보니까 금액을 작게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주말에 발표됐던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쉐시예요. 아, 이렇게 또 격한 발음 안 좋구나. 안 좋아요. 중국은 지표가 안 좋습니다. 중국 지금 3분기에 아이고 어떻게 6% GDP도 깨졌죠. 4.9% 나왔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계속 나쁘다는 거는 한편 좋게 보면 부양책을 펼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많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금 상당히 더디다는 겁니다. 예. 이걸 놔두는 건지 아닌지는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표를 보면 달러가 다시 DXY라 그러죠. 94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 그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지수가 빠졌는데 달러가 강하면 그때 달러는 뭡니까? 안전자산. 근데 지수가 아까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미국 경제 튼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 강했을까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94를 재돌파한 게 악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는. 왜? 원화가 그러면 조금 더 원화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죠. 원화 환율이 달러 어디 갔니? 예. 원화 환율이 다시 이제 오를 수 있는 명분을 주니까 근데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신고가인데
부양책 기대감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정시 측면에서는 미국 정시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호재가.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중국 위안화를 보면 우리나라 돈은 중국 위안화를 많이 따라갑니다. 위안화가 지금 약세죠. 예, 약합니다. 아, 아니지 반대. 반대. 위안화가 강하죠. 예, 위안화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게 최근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조금 올랐죠. 안 적은 않나? 6원 정도 올라서 마감해서 아마 다음 11월 달은 1170원대 시작을 할 건데 한 가지 명심할 건 뭐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고 외국인 주식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환율이라는 거는 너무 단편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올라갈 때는 너렴하지 않죠. 외국인 주식을 팔아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달러를 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려온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주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내로 환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대 통화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막 나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GDP 2% 나왔습니다. 한국은 경제는 좋아요. 문제 그게 이제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가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전히 약한데,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정시가 약할 뿐이지, 그래서 현재 환율의 영향력은 사실 작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데 10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보면 4조를 팔았어요. 3조 8천억. 올해 연간 누적 코스피 기준으로 30조를 팔았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외국인이랑 카톡을 하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드리는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 추세적으로 파는 거예요. 작년에 24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잘 보면 2019년도에는 누적으로 3천억 샀고요. 그쵸? 그리고 18년도는 5조 7천억 팔았습니다. 17년도만 6조 4천억 샀어요. 16년도도 11조 샀네요. 그럼 최근 접어들어서 외국이나 한국 주식을 18년도에 5조 7천억 매도, 연간입니다. 코스피. 2019년도에 잘 사다가 8월달부터 팔아가지고 2천억 순매수,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24조 매도, 올해 30조 매도입니다. 현재.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그렇다 한국 주식 팔고 그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환율과는 조금 별개로 주식을 별로 안 산다는 거.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안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서식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이 그래도 조금 튀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면 우리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죠. 우리나라 정시를 봤더니 참 허망하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10월 달에 코스피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저는 사실 10월 달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4개월 연속 코스피가 음봉이 나왔고, 지난해 11월 달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죠. 14% 올랐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달 윗꼬리에 결정적 부담이 되는데, 그럼 연초 지수가 어느 정도였냐 봤더니 2890 정도. 2890. 그쵸? 연초 우리나라 시가가 2890. 최근에 아마 비슷하게 찍었을 거예요. 그쵸? 2900선까지 왔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기준으로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연초 저가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초 저가 2900선 밑에서 연말장을 마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일봉으로 봤더니 어쨌든 요상하게 꺼둔, 언제 꺼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지만은 여러분들 본 화면에서 다시 요 선에 닿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월 마지막 정시가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10월 마지막 정시 하락을 이끈 주역은 있습니다. 누군지 셀트리온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볼게요. 어쨌든 코스피는 그래서 약간 지수가 좀 왜곡되면서 마감을 했다, 저는 그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코스닥은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예, 다르죠? 그냥 쭉 꼬리 달아서 마감한 겁니다. 코스닥은 뭐 지금 와이낫 정도의 그림이 나와요. 좋아요.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봉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가 아니죠. 11월 시작한 여러분 관점에서 이렇게 2주 연속 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앞장처럼 생겼는데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신원 정도죠. 그 코스닥은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잖아요. 이 코스피 주봉이 코스닥. 근데 코스피는 이상해. 안 좋아. 희한하게 생겼어. 두 개가 좀 다르죠. 얘는 눌렀잖아요. 얘는 잡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코스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문제일까? 뭐긴 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는 거지. 특히 삼성전자 안 가는 거지. 근데 삼성전자만 안 가면 괜찮은데 여기에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 바로 셀트리온이 있어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친구가 이제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렸네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한때 삼바오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근데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의 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네. 하필이면. 두 친구가 장을 한국 정치를 디커플링을 완전히 만드는 거야. 이제 여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어도 아시겠지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컨텐츠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단 조금 덜한 거거든요. 하지만 셀트리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데 가끔 여기서 잠깐 묻습니다. 셀트리온 왜 빠지는 거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주들은 실적 안 좋다 그러면 큰 돈들이 빠지면서 공매도를 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레키나로즈 잘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죠? 셀트리온 주가가 잘 빠질 때 어떤 내용이 많이 빠졌냐면 미국 제약사 머커가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에 주가 급등할 때 셀트리온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이선 1호예요. 레키나로즈. 물론 성능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미국 제약사 머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계속 임상의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 입장에서 내가 제약 종목을 하나, 물론 이제 머크란 회사와 셀트리온을 상대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냥 관점에서 더 매력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 외국인이 조금 다른데 그냥 제가 너무 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셀트리온 팔고 먹고 사야 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셀트리온 레키나로즈의 매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레키나로즈는 셀트리온 실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시판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은 메인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램시마 메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이 기대치 밑돌 것이다 예상하면서 정권사가 목표가를 낮춥니다. 우리나라 목표가 낮추면 매도 리포트입니다. 매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목표가 하향 곧 매도 리포트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 정도 영업이익이 한 10% 감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11% 감소 때문에 이럽니까? 왜 그러냐면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줄면 안 돼요. 이렇게 큰 주식들은 줄면은 가차 없습니다. 무조건 늘어야 돼요. 게다가 뭐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바이오 성장주예요. 성장주는 줄면 안 돼요. 삼바가 셀트리온보다 전체적인 절대 캐파는 영업 1조 간데도 더딥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하는 거지. 지금 정체되거나 준다고 하면은 솔직히 송도에 셀트리온하고 삼바 공장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뭐 저는 뭐 탐방하지 않고 어차피 자전거 타다 보면 몇 번 보는데 나란히 있어.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시장을 계속 눌러버려요. 예,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셀트리온 기업을 너무 길게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상속 문제, 합병 문제 이런 것 자체가 기관 투자들부터 꽤나 좀 외면시키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증시가 약간 셀트리온 한 종목에 대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조금 미쳤지 않나. 왜? 이렇게 망가뜨린 주봉에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월말 월초란 게 뭐였냐. 우리나라 증시를 가만 봤더니 계속 그랬어요. 월초에 강했습니다. 6월, 5월 잘 보시면
5월 초, 6월 초, 그리고 뭐 7월은 잠깐, 그 다음 8월 초, 또 9월 초, 예, 10월은 뭐 없었구나. 하도 빠져. 거의 월초에 조금 강했죠. 요런 효과를 조금 또 장도 내려와 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닿은 것도 있고, 그쵸? 요리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 장, 11월 장을 보는 관점에서 조금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서 하죠. 이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봤더니 아까 잠깐 뭐 중국 간방 지수가 안 좋았다 말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 일정 이렇게 나와요. 쭉쭉쭉쭉 이제 KTV에서 깔끔하게 나오니까 KTV 증권사 자료를 좀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제 뭐 실적은 큰 애들은 거의 다 했어요. 미국 회사들도 그죠? 맞지 않습니까? 뭐 화이자 실적 발표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그죠? 뭐 에스티로도 화장품 회사 잘 나오든 안 되는 암젠 예, 뭡니까 이거 제약회사 나온 크게 상관이 없죠. 예, BP는 뭡니까 이 정유회사입니다. 퀄컴도 뭐 퀄컴은 중요하긴 한데 퀄컴 올랐다고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한국은 카카오가 11월 4일 정도 실적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전날 11월 3일 날 뭐죠? 예, 카카오페이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모에 참여하셨거나 카카오 가고 계신 분들은 3일 날 수요일 날 카카오페이의 상장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카카오가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했어요. 자, 그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셨죠. 그래서 지금 G20 정상회담이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 하나 있어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가 10일까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탄소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2050년이라 이야기하죠. 그 탄소 중립을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잠깐 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종목으로 발표면 후성이라든지 휴캠스라든지 이런 종목 움직였었는데 워낙 이제 시장에 노출된 재료라 새롭게 다시 움직이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 움츠렸던 탄소 배출권 관련 회사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출 지표야 지난 10일, 20일 말일날 발표되니까 요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표를 쳐놨지만은 뭐 어느 정도 주가 이미 다 반영됐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월말 월초니까 당연히 우리가 본 대로 뭐 항상 보는 PMI, ISM, 서비스업, 차이신 다 발표됩니다. 이제 지겨워서 저도 말 안 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 지수 50선 정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62 정도, 한국의 물가 지수, 예, 뭐 이거는 이제 금통위 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7번째 FMCA가 열립니다. 11월 언제? 3일 날. 2일, 3일 날 열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4일 날 반영이 되겠죠. 금리는 동결할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일지, 요거 이제 경계감이 아마 월 초에 잠깐 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요게 지나고 나면 또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될 수가 있습니다. 정실은 그게 재미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큰 화두는 FMC 회의입니다. 목요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뭐 미국 경기가 어떻다, 중국 경기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보면 확실히 50선인데요. 중국보다 지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난 10월달 고용 잘 나왔죠. 요건 조금 못 나왔습니다. 고용 신규주 명수는. 근데 뭐 이런 실험률이 잘 나왔으니까 요런 그림으로 갑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사실 보면 크게 FMC 회의를 빼고 나면 주간 일정에서는 이제 큰 애들 실적은 다 끝났고 이제 뭐 아까 카카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보통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합니다. 회계 규정상 뭐죠? 45일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45일 계산하면 11월 15일까지는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분기 보고서죠. 분기. 네, 그런 그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장 마감한 건데 달러가 지금 가는 거는 뭐 그렇게 경계할 요인은 아닙니다. 지표가 저 달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머리 아파 또 채권이네. 그죠? 보통 10년물 이하를 단기채라 그러고요. 10년물부터 중기채라 그러고 30물 이상을 장기채라 그러는데
머리 아프죠? 만기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미국 10년물을 많이 봅니다. 만기가 10년짜리 미국 국채예요. 요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서 뭐 금리가 어쩌고 성장주 어쩌고 하죠. 근데 요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1.7까지 갈 것 같더니 요거 내려오는 거는 좋은데 뭐가 올라가느냐? 요게 너무 올라가요. 2년물이. 이 뭐죠? 이게 단기채예요. 단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장기채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가 바로 스프레드인데 요 보면 10year, 2years 있죠. 요게 지금 계속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좁혀지죠. 마이너스니까 좁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좁혀졌단 말은 뭐냐 하면 얘가 쫙 빨리 치고 온다는 소리예요. 왜 10년 빼기 2년이니까 숫자를 보면 1.521 빼기 0.4947인데 얘가 지금 자꾸 좁혀져요. 이렇게. 그럼 뭔 소리야? 얘가 2년물이 급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물이 급등하면 뭔데요? 미래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신고가인데요? 그 실적으로 커버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이런 매크로 관심이 있어야 보시는 분들은 이 스프레드라 그래가지고 항상 처음에는 이걸 습관적으로 봅니다. 10년물 보시고 추이를 보는데 근데 그러다가 간혹 혹시라도 자꾸 이 뭐 경기 어쩌고 할 때 보면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경기 전망이 안 좋구나.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경기 전망이 좋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깊게 들어오면 머리 아프죠.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여기서 제가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G20에서 한국은 2020, 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이거 뭐 어제 오늘 하던 이야기 아니죠. 근데 50년까지는 너무 머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최소한 뭐 40%까지는 가보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는 바이든하고 다 맞춰가는 겁니다. 과연 G20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치 날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 약간 문제가 뭐냐면 석탄 때문에 이제 석탄 화석 에너지를 이제 줄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죠. 전력난, 차량용 반도체, 차량도 경기를 지금 경기를 너무 죽여버려 가지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지금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력난과 코로나 겹치면서.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각국들이 과연 어느 정도 동조해질지도 좀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탄소 중립 이야기는 뭐 매연 저감이라든지 우리가 뭐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새롭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좀 참조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조그만 한 게 아니라 지금 G10에서 계속적으로 디지털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부정적입니다. 누구한테? 빅테크주한테. 구글 같은 회사들 있죠.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된다. 디지털세는 원래 이게 뭐 아시겠지만 구글도 그렇고 뭐 다 세금 안 내잖아요. 한국에 다른 데서 장사하면서 그거 이제 세금 매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유럽 애들이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기업을 겨냥해서 하는 건데 요것도 하도가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나스닥 신고가를 만들어 놨는데 약간 제동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겁니까? 디지털세 그러면 이제 알파벳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알파벳. 구글, 뭐 MSFD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올라갔어요. 애플 뒤집었습니다. 요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요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나스닥을 좀 왜곡시켰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그림, 디커플링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 미국 증시 신고가에는 상당히 미국이 신고가라도 한국 증시가 못 따라가는 이유를 약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간 거잖아. 그 다음 또 뭐야? 테슬라 올라간 거잖아. 이걸로 신고가 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간 디커플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지금 없어. 이렇게 좀 큰 글로벌 자금들이 미친듯이 쏘아 붙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별로 없다고. 요런 게 이제
디커플링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10월 달 11월 월간 캘린더를 보면요, 뭐 첫째 주만 볼게요. 오늘 주간 정시니까.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총회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뭐 요건 아까 10일까지 열리는데, 큰 그림에서는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은 조금 부정. 엔캠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그랬는데 월요일 날 상장인데 아마 글쎄요. 그래도 시초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시초가 잘 나오면 너무 이제 11월, 11월, 12월 상장한 회사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11월 달에 IPO하는 기업들은 정말 매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물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회사들은 미리 상장을 하고요. 또 하나 기관들이 11월, 12월로 가면 새롭게 돈을 안 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방어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야구를 치면 그거예요. 점수가 이기고 있잖아. 그럼 굳이 무리해서 안 해요. 선수도 아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미국, 중국 제조업 지표가 있고, 이제 요 FMCA가 3일까지 열리니까 한국에서 4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 이하가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 현대차가 얼마나 선방했는지 이런 것도 차기라는 것도 관점에서는 좀 재미가 나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요날 상장을 하죠. 카카오뱅크 실적인데 3일날 카카오뱅크 실적하고 뭡니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합니다. 3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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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 날짜를 같이 봐야겠네. SDI 실적 발표 안 했었어요? SDI도 실적 발표 있구나. 카카오페이 상장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첫날 냅다 팔 생각입니다. 주식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 안 봤습니까? 올해 제가 물론 뭐 몇 개 종목들은 게임주하고 뭐 몇 개 날라다니는 애들 있는데 그 빼고 나면 오래 가져가면 피곤해. 그냥 짧게 짧게 끌어치기 낫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또 제조업 지수, 위메이든 실적이 중요하지 않죠. 의미 없습니다. 실적 발표 의미 없어요. 어차피 비트코인하고 메타버스하고 미러포로 땡기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뭐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1월 4일날 바로 애플 TV가 정식 출시합니다. 좀 싸게 들어와 6,500원. 누구랑 하죠? SK 브로드밴드랑. 그리고 요날 12일날 디즈니 플러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난주에 흔들흔들했지만은 콘텐츠 관련주들 충분히 다음 주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NC가 지금 린지 W 출시를 하긴 하는데 지금 NC소프트는 60만 원대 정도에서 잡아주는 정도인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트리가 될지, 아니면은 지난번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까? 그때처럼 출시 자체가 오히려 확 빠지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NC가 최근에 그렇게 정식 기준으로 매력적인 건 아니더라. 그거는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저는 뉴트럴입니다. 뭐 그냥 별로 지금 구간에 뭐하러 굳이 NC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즈니, 그 다음에 우리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이터널스, 이게 이제 개봉이 이제 요 날이군요. 이터널스 이번 주 금요일이야? CGV 같은 거죠 뭐. CJ CGV 안 그래도 이제 1일부터 뭐합니까? 우리나라 1단계로 가죠, 서울. 그거랑 조금 매칭되면 CGV 같은 거를 다음 주에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극장도 이제 다시 열릴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스크는 당연히 쓰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그 미국 글로벌 판매하고요, 자동차 판매 동향 이런 거, 자동차들은 이런 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주는 실적 발표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완성차는 이제 월간 판매 동향 아니면 신차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움직입니다. 자, 글이 좀 봐드렸는데 약간 조금 팩트 있게 한다고 했지만 30분 정도가 훨씬 빨리 지나갔는데, 뭐 이번 한 주 11월 첫 주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무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이트하게 가시면서 또
우리가 좀 눌려진 게 있기 때문에 뭐 11월에 또 좋은 추억 11 예, 서 있잖아요. 똑바로 촉촉촉 예, 잘 치워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람대로 또 거기서 꼭 승리하는 투자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